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민법 총칙 들어왔죠. 민법 총칙 들어와서 법률행위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이걸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었고요. 성립 요건이 충족됐으면 성립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이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이게 바로 유효 요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은 먼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성립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효과가 발생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죠. 자,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자, 법률행위란 말이 나왔을 경우에 제가 계약이라고 생각하라 했죠. 계약의 가장 대표가 매매계약이었으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즉 매매계약 바로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자, 이게 법률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각과 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 의도하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네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만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로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률행위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립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했는데요. 이 당사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의사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했어요.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뭘 취득해요? 행위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경우에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있잖아요. 이 의도하는 목적 네 가지가 모두 다 충족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법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의미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음의 결심, 이걸 의사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밖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바로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사가 있으면 이 의사를 밖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결심과 표시는 일치가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표시하는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으면 안 되겠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애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모든 요건들이 있죠. 이 모든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의도하는 목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네모 안에 낱말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뭐라 하죠?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유효다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자, 가끔은 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당해서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과연 이런 경우에 법률 효과가 유효가 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목적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어 있다. 불일치하고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겠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다 법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력의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능력의 의미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이제 목적에 관한 부분부터 전개가 되고 있죠.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 문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의도하는 목적, 확정성 문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효과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무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하는 목적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의도하는 목적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걸 우리는 실현 불가능이라 하면 되겠죠. 실현 불가능. 그래서 이걸 다 줄여버리니까 뭐가 남았어요? 불능이란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불능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불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일단 개념을 좀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갑이 여기 목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목동. 그리고 이 갑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지만 뭐 직장 여건상 전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기에 이제 가서 좀 쉬었다 오려고 전원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종종 이제
여기 양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양평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놨어요. 가끔 가는데요. 갑자기 최근에 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을 친구 을에게 팔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